저기 뭐죠?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또 이렇게 아이디가 너무 또 공개되는 것도 그래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낙찰받아도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하고요. 경락자금 대출도 사무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분은 그래도 뭐 좀 아시는 분이시다, 그죠? 전혀 모르는 부동산 초보들, 경매 초보들은 이런 질문 자체도 못한다, 그죠? 혹시라도 싶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물건을 보면은 그 집합 건물을 제외하고는 등기부가 두 가지입니다, 그죠? 토지 있으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부 등본 간단히 합시다. 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를 너무 기니까 토지 등기부. 그리고 건물에는 건물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가 두 개가 있어요. 각각 있고 또 토지가 토지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도 보면은 이 건물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건물이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소유주 이런 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봐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소유주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시는 분 말처럼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소로 돼 있다. 근생으로 돼 있다. 뭐로 돼 있다. 뭐 근린주택으로 돼 있다. 뭐로 돼 있다. 이랬는데 실제 등기부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다른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간혹은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사건이나 아까 강의 뭐 급하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내일 경매 물건 뭐 있나 제가 관심 사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아무 사건 뽑아가지고는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을 바로 열면은 또 개인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비공개 처리해가 일부 비공개로 해서 저기 캡처를 해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 등기부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 들어가면은 표제부가 나온다 그죠?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갑구가 나오고 그 다음 을구가 나온다 그죠? 자,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건물이 어디에 소재하는지 이렇게 뭡니까? 소재 지번 그죠? 소재 지번이 나오고 예 그리고는 건물 내역이 나옵니다. 어떤 건물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번 보니까 경북 경주시 천북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건물은 뭐다? 어떻게 돼 있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강파이프죠. 뭐 칼라시트 지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유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갑구에 가면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또 그러면은 이 물건에 건축물 대장을 같이 한번 봐요. 자, 건축물 대장 봅니다. 건축물 대장 봐도 주소 나온다. 그죠? 경북 경주시 천북면 어디에 있다. 뭐 도로명 주소, 지번주 다 나오고 그리고 면적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는 뭐 건물의 그 주 구조, 그죠? 강파이프조 건물이다. 이런 말 나오고 여기 주용도 해가지고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용도가 몇 가지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걸 주용도라고 하죠. 그래서 주용도는 제1종 근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1층은 창고로 이제 쓰이고 있는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 제가 지워버렸지만은 소유자 현황이 나옵니다. 그죠?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해요.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다. 종종 봅니다. 다른 경우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준이 뭘 따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유권, 누구 소유냐라는 거를 따질 때는 만약에 다르다 이러면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 등본. 원래는 뭡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매매가 돼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에서 변경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화한다든지 요청을 하면 하거든요. 예, 요청하면 하는데 그게 변경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히 그거는 변경할 수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은.
근데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 소유권은 그렇게 알면 되고 용도 용도 같은 경우, 용도라든가, 뭐, 면적이라든가, 기타. 면적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분 설명을 하면, 질문을 한 봐요. 자,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사무소로 돼 있다. 등기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게 아니죠.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기준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낙찰받아도 별 문제 없는지, 이 말은 뭐겠어요? 뭐 잔금 대출 잘 되는지 이 말이다. 그죠? 잔금 대출. 결국은 대출 부분 아닙니까? 이제 대출 부분 같은 경우 대출을 사무소로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요 부분 그대로 해가지고는 은행권에 문의를 하십시오. 은행권에 문의를 하시고요. 예, 그거는 이제 본인께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는 저기 뭡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게 실제로도 사무소고 건축물 대장상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죠? 등기부에 그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무소로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출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예, 그것은 이제 은행권에 직접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아까 특수물건 강의하는 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법정지상권 관련되는 거 있죠. 분명히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은 나오지 않고 토지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토지 그 건물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있고 건축물 대장에 대한 거 거기도 건물이 어떤 건물이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서류상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단층 목조 건물 연하조 뭐 어떤 게 있다라고 서류엔 돼 있는데 실제로 뭡니까? 현황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게 아니고 뭐 철골조 뭐 어쩌고 저쩌고 2층 건물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류에 있는 공부상에 있는 어떤 건물이 있다라는 거하고 실제로는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다른 건물이니까 그래서 건물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토지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뭐 여러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옥션원을 보는데요. 옥션 사이트를 참 좋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는 그죠? 사이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른데 저는 이거를 십몇 년을 보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예를 들면 진행에 내가 좀 자그마한 빌라를 한번 낙찰을 받고 싶다. 자, 그래서 다세대 빌라 해가지고는 검색을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아무거나 뭐 여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자그마한 거. 예를 들면 이런 빌라를 했어요. 빌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 물건 종별에서 다세대 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옥션1에서는 이거 물건 종별을 현황을 가지고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세대 빌라라고 해서 다세대 빌라 나오니까 주거용이지 이거는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은 근린 상가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린 상가. 다르잖아요. 다세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현황이 다세대니까 여기에 물건 종별에 다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 물건 검색을 하고 할 때 다세대 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또 그러냐면 또 이거 다세대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통칭 근생빌라라고 하죠. 근생빌라. 실제로는 뭐예요? 상가인데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빌라로 해가지고는 진행을 한 거죠. 그럼 뭐 주차 대수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낭패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저기로 했어요. 그 근린 시설. 난 주택을 안 할래. 그래서 근린 시설에서 검색을 했어요. 근린 시설이란 건 뭡니까? 그 건물 안에 주거용이 없는 거다. 그죠? 주택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뭐냐면은 등기부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 주택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는 근린 주택을 할래 해가지고는 근린 주택 검색해니까 나오더란 말이죠. 그 물건이 참 마음에 드는 거야. 예를 들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합시다. 자, 그랬는데 이 물건을 분명히 근린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니까 요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열어보니까 근린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인 근린 시설이야. 근린 시설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뭐예요? 이거를 위반, 그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린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층부터 4층까지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다 뭐죠? 올 근린 시설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근린시설로서 사무실 이런 걸로도 안 나가고 상가로도 안 나가니까 윗부분을 3, 4층을 주택으로 해가지고는 쓰고 있다. 그런 경우 현황이 근린주택이면은 여기에 이 옥션 사이트에 이 사이트는 보니까 물건 종별이 근린주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다른 사이트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꼭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건축물 대장에 지금 현재로는 위반 건축물이다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현황하고 비교를 하면 위반이거든요. 자, 그러면 입찰 직전까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출 관계도 분명히 은행권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체납자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나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체납자라는 말을 썼는데 채무자가 공매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세금을 안 내서 그죠? 세금 압류 때문에 나오는 거는 공매다 그죠? 예, 경매는 세금 체납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 세금이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영상 밑에 있었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인데 세금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게 액수를 모르는데 입찰이 가능하냐라는 아마 이게 110강인가 그럴 겁니다. 예, 요 밑에 이렇게 해놨는데 맨날 답하면은 댓글도 좀 보시면 될 건데 똑같은 질문 계속 나오고 매일 나오는 질문이에요. 매일 나오는 거고 저도 초보 때 너무 헷갈렸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선순위를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체납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채무자로 변경을 하면 좋겠고요. 자, 채무자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나? 라는 말을 어떤 분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안 되지 이런데 혹시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죠? 내세워서 채무자 돈을 빌리는 차주가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을 뭡니까? 담보로 넣어서 그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들이 사업하는데 부모님 집을 담보로 같이 넣어주는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죠? 형제, 부모 형제 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부인 앞으로 집을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래도 조심하느라고 부인 앞으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아.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이 채무자가 되고 부인 앞으로 돼 있는 집을 담보로 놓고 그죠?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럼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그대로 봅시다. 경매 입찰에서 채무자는 정답은 채무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려니까 좀 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입찰 참여 자격입니다.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입찰 참여의 제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제한.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조,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0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 채무자는 참가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해보면 그렇겠다라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있습니다. 집행관은 자기가 보는데 봤단 말이에요. 그죠? 경매, 자기도 관심 있어 경매를 막 이렇게 보는데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어. 근데 자기는 참가할 수가 없는 거죠.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수정이 한다든지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집행관은. 그리고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그리고 감정인이 개인이 아니고 감정평가 법인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감정평가 법인으로도 안 되고 소속 감정평가사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왜 우리가 경매 신청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그 해당 그 경매 물건들을 감정평가 법인들 회사들에게 골고루 배정을 합니다. 그죠? 감정을 하라고. 그렇죠? 그럼 갔는데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찰을 조금 이렇게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안 좋은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각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뭐 경매 계장도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 전 매수인. 자, 낙찰을 받았어요.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못 들어간다, 그죠? 이거는 물어본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 예를 들면 이래요. 선생님, 낙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정말 자기 눈엔 괜찮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저만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단독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최저가에서 쫙 올려가지고 이빨 올려가지고 썼는데 뭔가 잘못 받은 것 같아.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아예 그 개입이 너무 커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더 낮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 하거든요. 안 됩니다. 그죠? 재매각 사건의 경우에 전 매수인 한번 미납한 사람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좀 밑에 보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까요?